지금은 금요일 11시 40분. 저는 오늘 야근을 했고 오늘은 자소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지금 채용 시즌이고 자소서를 한창 쓰고 계실 거예요. 저도 취업 준비를 한 2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그 지난한 과정이 너무 극혐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 제가 자소서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제가 그나마 채용에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. 보통 자소서, 인적성, 면접 1, 면접 2 많이 하는 데는 면접 1과 2 사이에 인턴까지 있고 그런 지난한 과정 중에 제가 첫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은 그나마 통과를 잘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제가 취업 준비생일 때 제 배경은 서울의 4년제 대학교의 연극영화과의 연출 전공이었고 학점은 4.5점 만점에 4.13. 외국어도 제가 고등학교를 운이 좋게 외고를 나오는 바람에 외국어 점수가 영어도 900점, 토익 900이 넘었고 토익 스피킹 7 있었고 HSK도 6급이 있었어요. 그래서 스펙은 솔직히 좋았어요. 제가 생각해도. 근데 스펙이 좋아도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. 서류부터. 워낙 채용 시장이 어려우니까. 그리고 저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제 전공이 약간 상쇄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서류 전형에 있어서 되게 좋은 조건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실제로 면접들을 경험해보니까 연극영화과는 실무진은 안 그런데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되게 꽉 막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연극영화과라고 하면 놀았겠네?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엔 잘 안 됐어요. 제가 면접을 못 본 탓도 있겠죠. 근데 암튼 자소서는 그나마 좀 자신 있었다. 제가 서류 통과를 해본 기업은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현대카드, LGU+, SKT, 한샘, 샘표, LF, 방송사도 서류 통과를 많이 했었어요. MBC, SBS, JTBC 이 정도?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자소서는 통과를 많이 해봤다. 자소서로 되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저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 방법 중에 좀 좋았던 것 같은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는 내 글이 쉽게 읽히는가 이거였거든요. 내가 중학생이어도 내 글을 중학생이 봐도 바로바로 술술 읽으면서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였어요. 인사팀 사람들은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진짜 몇천 개를 볼 거 아니에요. 넋이 이미 나간 상태로 내 거를 봐도 쉽게 이해가 되냐 이거를 저는 중요시 여겼어요. 그래서 쉽게 읽히는 게 도대체 뭐냐. 1번이 소제목을 달아서 이 사람이 짧고 굵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. 예상을 하고 읽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. 비가 올 걸 예상하고 우산을 챙긴 것과 비가 올 걸 예상 못하고 그냥 맞거나 이거 약간 다르잖아요.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 소제목을 달아라. 그리고 무조건 2갈씩을 써라. 근데 2갈씩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바로 맞닿아 있는 답을 써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물어봤어요. 너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니? 라고 했을 때 나는 너네 회사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어. 예를 들어 제가 썼던 것 중에서 U+를 지원했을 때는 너네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너네 회사가 통신사 중에 꼴등이기 때문이야. 이렇게 바로 쓰고 들어갔거든요. 뭐 뻔해요. 그리고 꼴찌기 때문에 뭐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뭐 내가 봤을 때 이런 점을 잘하고 있고 뭐 아쉬운 점이 이런 게 있어서 뭐 지원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포인트는 2갈씩으로 쓸 때 그 첫 번째 문장이 자소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핵심의 답인가 이거거든요. 그리고 또 쉽게 읽히려면 문장이 짧아야겠죠. 막 A에서 시작해서 끝이 없이 그냥 막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럼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넋이 나가잖아요. 글은 더 심하겠죠. 그러니까 보통 그냥 주어, 목적어, 동사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. 물론 저도 장황하게 쓸 때가 있었지만 장황하게 써야 할 때가 또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청 간단하게 써야 돼요.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. 요런 예시들이 있겠죠? 문장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려고 할 얘긴 많지만 길어서는 그들의 집중력을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. 유지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, 임팩트 있게. 쉽게
쉽게 읽히려면은 번호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. 첫째, 둘째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뭐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1. 성장 가능성과 2. 뭐 유연한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도 눈에 확확 띄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번보다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. 자소서 쓰기 전에 제가 할 소재를 다 그냥 정해놓고 문제가 뭐가 나오던 그냥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. 보통 자소서를 쓸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결국에 딱 그 페이지로 가면은 1번, 뭐 2번 뭐 해서 쫙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보통은 고난을 극복한 사례? 고난이 많긴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, 보통. 그것보다는 나는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. 나의 경험은 어차피 한정적이고 몇 개 없어요. 임팩트 있는 경험이. 살면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뭐 임팩트 있게 다 살아요. 그러니까 내가 꼭 인사 담당자가 나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,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무슨 문제가 나오던 끼워 맞추는 거죠. 근데 그게 거의 다 돼요.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연극영화과 나왔는데 이제 학생 때 연극 연출을 딱 한 번 해봤어요. 4년 내내. 뭐 그렇게 잘난 경험도 아니에요. 근데 이 연극 연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성장 과정에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저는 뭐 도전하는 삶을 살았다. 나는 뭐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냥 문과로 진학을 할 때 나는 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연극영화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와서 난 잘 해냈다.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, 이 연극 경험을 가지고 뭐 고난, 연극할 때 얼마나 고난이 많겠어요. 고난의 경험을 풀 수도 있어요. 연극을 할 때 뭐 캐스팅을 했는데 뭐 되게 트러블이 많았다. 나 너무 힘들었다. 하지만 이를 악물고 뭐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극복해서 결국엔 좋은 결과를 냈다. 뭐 이 경험은 앞으로 뭐 의사소통을 하고 뭐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. 직무 관련. 내가 연극을 경험한 게 어떻게 직무랑 연결되는가. 뭐 이런 것도, 연극을 하는 것도 다 관객들을 생각하는 거다. 관객들이 원하는 그런 포인트를 예측하고 그거를 그들을 만족시키는 게 연극의 역할이다. 시장과 뭐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서 그걸 충족해야 하는 마케팅의 직무가 굉장히 닮아있다. 그래서 나는 마케팅 뭐 실무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이 연극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. 이렇게 하면은 다 말이 돼요. 어느 정도는. 그리고 또 연극으로 뭐 포부? 나의 회사에서 포부? 포부는 좀 어렵겠는데 뭐 연극에서 뭐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연극은 뭐 너무 시장도 좁고 항상 아쉬움이 있었다. 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뭐 많은 시장에서 약간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그런 걸 꿈꿔왔는데 연극이 항상 아쉬웠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이 회사의 뭐 자원과 인프라, 뭐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는 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. 그러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경험에 대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내가 이 경험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,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는지, 이 경험을 남들이 들었을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신기해하고 즐거워할지, 재밌어할지 이런 거를 많이 한 경험을 몇 개, 한 5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의 경우에는 연극 만들었던 거, 다큐멘터리 보조 감독 같은 걸 했었어요. 22살 때 책을 자가 출판으로 한 게 냈었어요. 스페인 여행을 갔다 온 그 책을 하나 냈었던 거. 이랜드 전략기획부에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인턴이었는데 그거 했던 거. 좀 잘 써먹었던 게 엄마 아빠가 좀 도전 정신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, 그게 많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뭐 이 5가지를 저는 그냥 계속 우려먹, 사골이 되도록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했어요. 근데 이 경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. 남들도 다 했다 하면은 조금은 임팩트가 없겠죠. 근데 또 저는 사실 좀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한 타입이긴 한데 남들과 같은 경험을 했어도 그때는 비록 남들과 같은 생각을 했어도 다른 생각을 한 걸 좀 강조를 해야겠죠. 누가 그렇게 특별한 경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흔한 경험에서도 자신만의 관점? 을 조금 보여주는, 좀 남들이랑 조금의 차별성을 주려고 항상 노력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렵네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2가지가 제일 핵심적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자소서를 쓸 때는 염두해뒀던 건데, 여기에 뭔가 좀 더 엣지를, 약간의 도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엣지를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남들이 안 쓸 법한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형식을 쓰던가
아니면 정말 내용이 창의적이던가.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? 근데 내용이 정말 창의적인 거는 좀 어렵잖아요. 사실. 아무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제가 썼던 좀 기발한 워딩은 마미손이었어요. 이 자소서를 보시면 자유롭게 저 자신을 표현하래요. 제 자신 마미손 같다 뭐 이러면서 했었거든요.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안 쓸 것 같은 단어와 내용을 쓴 거죠. 그리고 형식을 달리하라는 거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자소서에 썼던 건데 대기업에서는 좀 이런 도박을 해본 적이 없고 조금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형식을 바꾼 이런 형태의 자소서가 거의 탈락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면접관 땡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희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볼까요? 혼자 그냥 생쇼를 한 거예요.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썼냐면 다음 인터뷰 때 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면접에 가게 된 거죠. 붙어서 서류를. 그래서 갔을 때 진짜 실제로 면접관이 왜 도대체 이렇게 썼냐 이렇게 하길래 지원자도 많은데 난 좀 튀고 싶었다 눈에 띄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이랬더니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. 아 눈에 실제로 띄었다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좀 도박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대본을 쓰듯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나에 대해서 쓴다던가. 좀 작은 회사에서는 이런 창의력이 좀 일단 눈에 띄고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질문에 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미 답은 정해놓고 내 소재들을 다각적으로 생각해놓고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끼워 맞추는 거. 내 소재를 가지고 어차피 내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 아니에요.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고 문제에 끼워 맞춰라. 그리고 나에게만 좀 한정된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문제를 쓰던 나만이 할 것 같은 이야기를 조금은 해놔야 돼요. 그래야 면접에 가서도 눈에 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문장을 다듬으면서는 이게 중학생이 읽어도 이해가 쏙쏙 될 만큼 쉬운 이야기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1시가 다 됐기 때문에 얼른 씻고 자야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